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제작을 맡은 영화 너의 이름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가장 성공한 영화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메가 히트를 쳤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편에서는 세계 각종 시상식을 휩쓸고 한국의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도 대상을 받았던 영화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2017년 11월 16일 개봉했던 영화 이 세상의 한 구석에입니다. 이 영화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소녀의 이야기이죠. 평화로운 나날을 지내던 그녀의 일상, 전쟁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진주만 습격을 통해 태평양에서 일본이 미국을 도발하자 미국이 이에 대한 역공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초기에는 모든 전쟁이 본토 밖에서 벌어졌고 일본이 그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살던 일반 서민들은 전쟁에 대해 체감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본토에도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기 시작하자 전쟁의 진실을 알지 못하던 일본의 서민들은 미국의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주인공 역시 자신은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쳐들어온 미국에 의해 자신의 손을 잃게 되고 조카도 잃게 되자 이성을 잃고 미국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악의 축으로 묘사되는 미국이 가만히 있던 약자인 일본을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됐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를 함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외치자 주인공은 이에 크게 반발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아직 더 싸울 수 있다. 그런데 왜 항복을 하는 것이냐? 라며 자신은 끝까지 미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영화가 많았기에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영화 역시 다른 영화와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후 펼쳐지는 장면을 통해 이 영화는 다른 영화들과 전혀 다른 레퍼토리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항복에 분노하여 거리로 뛰쳐나온 주인공은 한 가지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져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데요. 바로 일본의 거리 곳곳에 휘날리고 있던 태극기였습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들은 제일 한국인들이 한반도의 해방을 깨닫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주인공은 깨닫게 됩니다. 일본도 여태까지 그들을 폭력으로 복종시켜 왔던 것이구나. 그랬던 일본이 이제 또 다른 폭력에 굴복하게 되었다. 일본의 본질이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이런 사실은 차라리 알지 못한 채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은 여태까지 일본은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작품의 영화 버전에서는 또 다른 대사도 추가되었습니다. 나의 몸도 저 바다에서 건너온 쌀과 콩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누려온 모든 생활은 한반도 등의 식민지 국가들이 희생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일본의 악랄한 역사를 부끄러워하는 주제의식을 담은 것이죠.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일본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 영화가 일본에서 재개봉하자 일본의 아키코 공주는 일왕 부부를 설득하여 이 영화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는데요. 영화가 끝난 후 그녀는 영화의 작품성과 주제의식, 감독의 천재성을 극찬하며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내각과 각종 언론에서는 공주의 행보와 영화의 주제의식에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우경화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기 때문일 테죠. 그래서 일본의 대부분 언론에서조차 이 소식을 간략하게 전하기만 했을 뿐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의미라든지 공주의 감상을 제대로 보도하진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극소수에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앞서 소개드린 작품처럼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참회하는 목소리를 내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본 매체에서는 일본의 잘못을 부정하고 미화하기 일쑤입니다. 더 파이팅, 안녕 절망선생, 우주 전함 야마토, 승자는 없다 등 다양한 일본 작품에서 일본은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노골적인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우경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은 무수히 많은데요. 기동전사 건담, 명탐정 코난, 개구리 중사 캐로로, 스트리트 파이터, 디지몬, 원피스, 귀멸의 칼날 등 어린아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까지 우익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상징이 우길기이죠. 우길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본 제국의 약탈과 침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본이 우길기를 사용할 때마다 이에 항의하는데요.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의 금지 품목에 우길기는 제외되자 이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 전 국민이 참여하기도 했고, 지난해 말 영국의 유명 축구 구단인 리버풀에서 우길기를 사용하자 한국에서 꾸준히 전세계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경덕 교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전 구단에 메일을 보내어 스포츠 산업에서의 우길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한국의 일련의 행동을 접한 일본은 우길기는 일본의 전통 문양 중 하나일 뿐이며 전쟁과는 상관없이 계속 사용해왔던 해상자위대의 상징이다 라며 한국의 움직임을 비난하고 더욱더 뻔뻔하게 우길기를 전면에 내세울 뿐이기에 그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한국인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고 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의 한 기업에서는 이색적인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끕니다.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우길기를 사들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누가 봐도 황당한 이 기업의 공지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쓰레기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을 우길기를 버릴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독도협회 후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는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인에게 이번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우길기에 대해 몰랐을 당시 구매했던 우길기 디자인의 제품을 모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라카이 코리아로 우길기 제품을 보내주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3만원 정의 자사상품권까지 제공해가며 우길기의 흔적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전혀 이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일념하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죠. 사실 라카이 코리아는 2017년 런칭 이후 이미 여러 부분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제강점기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온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태극기와 독도를 모티브로 제작한 스니커즈 수익금 중 일부를 독도협회에 3년간 꾸준히 기부해왔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외 판매 사이트에 자사의 캠페인 상품을 게시함으로써 일본 731 부대의 만행과 윤형수 열사의 이야기 등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잘 몰랐던 서양인들에게 알려왔죠. 칠광구, 안중근 의사, 태극기, 한글 등 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한이 있어도 역사적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분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카이 코리아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앞서 20명 남짓의 대한민국 청년들로 구성된 집단이기에 지금 당장의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각종 캠페인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런칭 이후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음에도 태극기 제품을 무료 나눔하며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수익금의 일부는 독도협회에 기부하는 등의 조국수호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기획되었는데요. 작년 7월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차별 보복이 그 원인입니다. 한국의 법원에서는 일본의 기업이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한 명당 1억 원씩 총 4억 원의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한국 법원의 명령을 가볍게 무시하였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본 전범 기업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을 시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모두 강제로 매각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강경 대응에 놀란 일본이 이에 반발하며 내놓은 대책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수십 개에 달하는 보복 카드를 들고 있다며 한국이 섣불리 일본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을 너무 쉽게 보았습니다. 불의의 세력이 아무리 짓밟아도 꾸준히 버티고 일어서며 몇몇의 개인이 당한 피해도 온 국민이 죽어라고 반발하는 한국인들의 국민성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한국에서는 일본의 보복에 굴하지 않고 불매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WTO에서 일본을 제소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또한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이번 프로젝트 역시 일본의 아나무인 보복 조치를 겨냥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길기를 모두 불태우는 것은 과거 일본 제국의 만행에 무참히 희생당했던 피해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아무런 존중 없이 불태워졌던 것을 상기하는 퍼포먼스인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일제의 상징을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년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듯 역사는 누군가 지우려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일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만행의 상징인 우길기, 그것을 세계에 고발하고 오히려 한국의 아름다운 태극기를 홍보하는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를 향하여 해외 언론들이 가장 한국스러운 기업이라고 일컫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1988년 민주화 시위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군부의 독재에 쿠데타에 지금 반발하기 위해서 벌인 그런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1988년 그 민주항쟁을 8888 항쟁이 이렇게 부릅니다.
팔자 4개를 붙였죠. 이번 이 버마의 수백만의 민주화 시위를, 그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그 인물들이 SNS를 통해서 2자 5개를 붙여서 22222 혁명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월 1일 군부가 일으킨 그 쿠데타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버마 자유시민들의 그 시위가 그야말로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버마의 최대 도시 양곤, 수도 네피도 등을 비롯해서 전 지역의 학생들,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고 그 기업에, 그리고 생산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모두 총파업을 단행함으로 해서 수백만 명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쿠데타를 주도한 버마의 군부는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일 쿠데타 이후 버마 자유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10명 가까이가 지금 벌써 희생을 당했고 수백 명이 버마 군부에 의해서 체포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버마 군부는 또다시 유혈 진압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마 내부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1988년과 같은 유혈 사태가 버마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88년 항쟁의 경우에는 그 당시 군사 정권이 무차별적인 난사를 통해서 3,000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웅산 수치 여사는 어머니 병환을 돌보기 위해서 버마를 방문했다가 그 희생을 보고 그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고, 바로 아웅산 수치 여사는 버마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아웅산 수치 여사는 1988년부터 20년간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자, 그 가택연금의 결과 끝없이 버마의 자유시민들의 그러한 저항에 의해서 결국은 민주화가 되는, 그것도 부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또다시 성녀들이 시위를 벌이게 되었고, 그거 이제 우리가 샤프론 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도 수백 명의 성녀들이 희생을 당했고, 2008년 신헌법이 제정되었고, 그 헌법이 일종의 이원 집정부제를 채택하는 일종의 반쪽짜리 민주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선거를 보게 되면은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 군부가 일부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자유 시민들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주동맹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민주주의 민주동맹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군부의 세력이 약화되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니까 군부가 결국은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2021년 2월 1일 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버마 내부의 쿠데타에 반발하기 위한 시위가 2월 6일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급기야 2월 22일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그런 시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시위와 관련해서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군부 정권에 대해서 발표라든지 민간인 학살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버마 군부의 태도로 볼 경우에 무자비한 지금 학살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번 쿠데타를 보게 되면은 버마 군부가 버마 민간 정부가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그런 기득권을 전부 다 잃어버릴 것을 우려해서 이번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2008년 그 신헌법을 보게 되면은 국가 팽의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실상 권력을 배후에서 장악하고 있고 그 팽이야가 국가 위기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정을 중단시킬 수 있고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버마 시민들은 그러한 독소조항을 제거를 하고 결국 완전한 민주화, 완전한 문민 정부가 지배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이 쿠데타를 통해서 또다시 좌절되는 그러한 지금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버마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은 민 아웅 훌란이라고 하는 군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은 지금 방송에 나와서 또 다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굴하지 않고 버마 자유시민 수백만 명이 2월 22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는 것은 그 저항의 강도가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버마에는 총파업뿐만 아니고 이 수백만 개의 사업장들도 모두 휴점을 했습니다. 미얀마의 그 소매 업체라든지 그리고 대형 도매 업체들도 모두 휴업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위는 가장 잘 조직되고 점점 더 버마의 자유 시민들의 군부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전부 영어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라고 하는 커다란 플래카드를 들고 버마의 전 도시에서, 대규모 큰 도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버마 군부는 중국 공산정권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백악관 인도태평양 정책조정관에 들어가 있는 커터 캠벨이 당시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하면서 버마를 여러 번 방문했고 결국은 버마의 민주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만은 미국의 개입도 지금 무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버마의 민주화 또 버마의 쿠데타는 단순히 버마 국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냉전 대결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버마는 전통적으로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만은 아웅산 이거는 그 세력이 군인들이죠. 독립을 이룩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1962년 내윈이라고 하는 군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버마식 사회주의 완전히 폐쇄적인 정책을 펼침을 해서 버마가 제3세계로 전락을 했고 그 제3세계로 전락한 그 버마에서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군부가 계속해서 철권 통치를 해왔고 1988년에 저항에 직면하고 2007년에 저항에 직면했고 또다시 2021년에 이 군부 정권이 버마 자유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과연 버마 자유시민들과 전 세계가 연대해서 이 반민주적인 버마 군부 세력을 타도할 수 있을지